이재명 방북 뇌물 꿀꺽한 북의 침묵. 목줄 지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침묵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뭔가 카드를 딱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의 목줄은 완전히 지금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북한 김정은이 쥐고 있겠죠. 자,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국정농단 몰이를 할까? 내란 몰이를 할 게 거리가 이제 다 떨어져 버리니까 하기로 하는데, 이재명 공소 취소용 국정조사가 지금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저항을 하니까 역풍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검사들 윗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 뿐이 아니고 부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내용은 전해드렸죠. 자, 이것은 갑자기 그러다가 이거를 국정농단으로 확 비하시키는 거죠. 확 비하시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좌파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 좌파가 흔들리고 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좌파가 워낙이나 막 찢어지고 있는데, 좌파가 저거 뭐야, 저 국정조사 공소취소한다고 국정조사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 정말 박상용 말이 맞네. 그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록 털었는데 이거 전부 다 앞뒤도 안 맞고, 오히려 주범은 이재명이고 종범은 이하영이다. 주범이 이재명이다. 그럼 종범 이하영이 징역 7년 8개월 받았으면 주범은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거 국정조사 국민이 누구나 봐도 짜고 치는 거 다 보이는데, 이런 말이 좌파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갑자기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공소취소용 국정조사를 그냥 저쪽에 이제 특검으로 공을 패스를 해서 거기서 국정농단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소개를 드렸지만은 그 좌파 성향의 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아주 진중권 교수가 좌파 성향인데 상당히 어떤 때는 뼈 때리는 말을 하죠. 좌파에 대해서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좌파에서도 이 국정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저거 다 뻔한 거, 저거 짜고 치는 거. 국민이 바보야. 이런 느낌으로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부라는 조직이 가용한 인력 모두를 동원해서 어설픈 야바위극을 펼치고 있다. 야바위극. 주사기 놓고 장기판 놓고 야바위 판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살리려고 모든 이 국가 에너지를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판에 이재명 살리려고 에너지 다 동원해서 야바위 판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야바위 판만 이 정권이 펼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용 언론들이, 좌파 어용 언론들이 낯짝에 철판을 깔고, 어용 언론이 낯짝에 이제 철판을 깔고 국민들이 이제 야바위판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국민들 앞에서 바람을 잡고 앉아 있다. 야바위꾼들 하면 바람잡이들이 있죠. 막 여기서 막 같이 장난 맞춰주고, 국민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국민인데 국민들 다 속이는 거. 정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야바위 판을 벌이고, 어용 매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바람잡이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는 지쳐서 분노할 기운도 없고 그냥 그 사기극의 유치찬란한 수준의 비웃음만 보낼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런 야바위에 속는 등신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등신들 속으라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속는 척 해주는 변태스러운 등신들은 꽤 많은 것 같아. 이 야바위라는 걸 다 알면서 다른 사람들, 자기는 다 아는데
여기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일반 국민들이나 관심 없는 국민들도 많죠. 그것도 그냥 쏘가 넘어가. 너도 당신도 그냥 쏘고 넘어가. 그거 하려고 지가 쏘가 넘어가는 척 해주는 그런 덩신들도 지금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공소시효형 국정조사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판을 깔아주고 아무 검증도 하지 않는 매체들, 대다수 매체들, 그 평론가들, 좌파 평론가들, 우파 중에서도 비당권파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어떤 사람들을 이 변태스러운 덩신들이 많다고 했는지 속 뜻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한 줄만 더 소개해드리죠. 아무튼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토록 발광하는 걸 보니 저들이야말로 이재명의 유죄를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유죄라고 확신하니까는 저렇게 발광을 한다는 거죠. 그거 감추려고. 무죄라고 확신을 하면은 그렇게 안 하죠. 정정당당하게 나가죠. 이거 유죄라고 자기들도 좌파 이렇게 하는 매체도 그렇고 좌파 의원들도 그렇고 패널들도 그렇고 유죄라고 확신을 하니까 이렇게 야바이 판을 벌이는데 그 옆에서 바람잡이를 하고 속는 척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네요. 저게 다 각자 처먹고 살려고들 하는 짓이겠죠. 처절하다 정말. 만약에 이게 진중권 그 교수 말에 잘못된 게 있다면은 이 정도 덩신 처절한다, 처먹고 살려고 한다, 낯짝에 철판을 깔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고소가 안 되나요? 고소고발이 안 되나? 누구라고 특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속은 뜨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박상용 검사 맹활약을 펼쳤는데 지금 계속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가는 그런 글들도 올리고 방송도 출연하고 했는데 이런 말도 오늘 했습니다. 지금 이하영이, 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하영이 검찰청 가서 이제 술을 몇 잔 먹고 연어회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하영은 술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박상용 검사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거기 설주한 변호사는 그런 자리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교도관 전수조사 그때 했을 때는 아무도 못 봤다고 하는데 갑자기 교도관 한 2명이 30몇 명 그때 전수조사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도관 한 2명이 아니야 연어회는 내가 들고 갔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술은 이야기 안 나오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이게 술판이 뭐 술판도 아니죠. 소주 4병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뭐 23분 만에 다 먹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하영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일산에 킨텍스 사장도 지냈죠.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지내고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해찬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자 술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별개를 치고 술 몇 잔 얻어먹고 그 안주로 연어회 몇 점 먹었다고 다 풀어버린다? 이거는 이하영 본인에게도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누워서 침뱉게 겁니다. 나 이런 인간이야. 아, 나한테 소주 몇 잔 주고 연어회 감옥에 있는데 이제 술 먹고 싶은데 소주 몇 잔 줘서 아, 내가 진실을 다 진실이 아닌데도 내가 불었어.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보입니까, 자기? 그래서 박상용 검사 오늘도 그 부분을 짚습니다. 피의자는 자백을 할 때 언제 자백을 하느냐?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될 때, 아,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 자백을 한다. 내가 빠질 구멍이 나갈 데가 없는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괜히 이 검사한테 밑보여가지고 형량이 많이 받을까봐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면서 빠져나간다. 이하영이 그랬다는 이야기죠. 누가 먹을 걸 준다고 설득한다고 자백하는 피의자는 이 세상에 없다. 먹을 것도 무슨 뭐 소주 몇 잔 나오고 연어회 몇 점 줬다고 그걸 자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백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이화영이 창피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술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공개된 서민석의 통화 녹취는 이화영에 대해서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이 아닌 종범 처리를 요구한 서민석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을 짜깁게 한 거다. 그래서 이 통화 내 토입, 자기하고 박상용하고 통화한 게 있으면 서민석이 하나씩 짜깁게 해서 하지 말고 통째로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통째로 제출했다. 어디다가? 통째로 제출을 하면은 이 특위에 그 제출을 해서 전부 다 듣도록 하든지 언론사에 이제 제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 놓은 TF, 고검에 있는 TF에 제출했다. 그러면 그게 다 통째로 다 제출한 건지 어떤 내용인지 또 고검에서 선택해가지고 내보내겠죠. 이게 참 짜고 치는 게 전부 다 보입니다. 유치한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유치한 것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3일날 기관보고에 나와가지고 뭐 이 국정원에서 이 검찰이 와서 자료를 가져가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자료만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리호남이 이 필리핀에 안 갔는데 무슨 김승태가 필리핀에서 리호남한테 70만 달러를 줬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석은 그때 국정원장이 아니고 새로 이재명 정권 들어선 국정원장이죠. 그 내용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전에 다 검증이 다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리호남 같은 경우는 그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김성태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하영 쪽에서. 그런데 배척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1, 2, 3심 전부 다. 왜? 아니,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 고위급 공작원인데 공작원이 조선노동당에 주는 돈, 뇌물 받으러 필리핀 가면서 다 알려져 있는데 리호남이 공작원이라는 거. 내가 리호남이요 하고 그거 여권 가져가서 갔다 옵니까? 리호남은 중국 여권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는 그 여권으로 갔다 온 거죠.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그것도 그때 다 검증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말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거기 나와서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박성준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저하고 서정우 변호사 법대로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북한은 왜 가만히 있을까? 대북 송금 문제인데. 그리고 이러다가는 나중에 전부 다 이재명이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 그 북한 쪽에서 무슨 소리야? 그거 우리 돈 이재명 온다고 다 해서 이재명 뭐 방북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비용 달라고 하니까 비용 줬어. 그리고 이재명이 그 무렵해서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막 공문 보내서 그때 김영철에게 막 공문 보내고 했었죠. 이재명이 다 알아. 북한에서 그래 버리면 이재명 끝나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박상용 검사가 짚었습니다. 자, TV조선 보도입니다. 오늘 TV조선에 박상용 검사가 출연을 해서 이제 단독 이렇게 됐는데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에.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이 대북 성공 공소 취소? 북한에게 목줄 넘기는 꼴인데 우리 법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법체계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이제 다루고 뭐 하면은 이제 사법부가 일종의 그것을 판단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사법부를 막 흔들어가지고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목줄이 진실을 알고 있는 북한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한테 간다는 이야기죠. 박상용 검사가 직무정지 되기 전에 출연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지금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은 정권 운명의 목줄을 북한에 넘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거를 북한에 넘겨버리려고 한다. 이재명이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공소 취소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재명의 운명을 쥐고 있는 목줄은 북한으로 간다.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의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가 넘어갔다는, 이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다. 방북 비용 300, 스마트팜 500.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이 해당 판결이 난 시점은 북한이 가장 적대적으로 대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이다. 그런데 그때 북한은 단 한마디의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 이 판결이 났는데, 그 시점에, 윤석열 정부 시점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저거는 뭐 공작이라는 둥, 우리 뭐 인민을 뭐 욕되게 하는 거라는 둥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화국의 자존심인데, 그 공화국에 일반 기업 쌍방울의 돈이 방북 대가로 들어갔다는 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한마디 말이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금 한국 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자, 한국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이재명이 우리에게 돈을 보냈고, 그러니까 김승태를 통해서 돈을 보냈고, 그것을 이재명도 무엇 때문에 보낸 것인지 다 알고 있다. 뭐 그때 공문도 왔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하면은 재판은 없어질지 몰라도 김정은이 다 쥐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재명에게 돈을 받았다.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이 김승태를 통해서 돈을 보냈다.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 폭로를 하면은 이재명 접근은 끝장이 난다. 그래서 북한한테 목줄을 넘기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을 한다면은 나중에 북한이 무슨 반응을 하더라도 사법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무슨 소리야? 그것은 우리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북한에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은 권력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해버려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면 모든 진실 판단의 권한은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재명 공소 취소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가 받은 것이 방북 비용이 맞아 라고 나서는 순간 국가 리소트로 정복되는 것이다. 는 이야기죠. 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북한의 눈치를 막 보는 것도 좀 확대 해석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은 그런 약점을 딱 잡혀 있기 때문인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이 북한으로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북측에 유감을 표시한다, 사과하고 이런 모습들이 약점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의 정황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성공 공소 취소, 북한한테 목줄 넘기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그렇다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추측입니다. 합리적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아마 박창근 잘못 건드렸다. 국정조사 잘못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땅을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이슈로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죠.